안녕하세요. 이 강에서는 판다스를 이용한 데이터 현황 파악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판다스를 소개하고 2절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랑 무엇인가 3절에서는 1강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판다스 코드를 이용해 로딩하는 방법을 실습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로딩된 데이터셋의 특징을 확인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데이터 제어를 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스란 무엇일까요? 판다스는 파이어선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다룰 수 있게 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하는 데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아래 표는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매우 친숙한 형식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와 같은 2차원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판다스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에 필요한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부분의 연산을 지원하는 편리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현존하는 최고의 데이터 핸들러 중 하나라고 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판다스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에서 제시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7가지입니다. 아주 정확한 정의이긴 한데요. 역시 이렇게 보면 어렵죠. 조금 쉽게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7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호환이 잘 되고 데이터를 빠르게 찾고 행과 열 방향으로 자르거나 합칠 수 있으며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 직계값을 산출하거나 다양한 통계 기법을 바로 적용 가능하며 결과를 즉시 차트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와 호환이 쉽게 될 수도 있어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편리한 도구죠. 즉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1차원 데이터를 담는 시리즈와 2차원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 프레임 두 가지 자료형을 지원합니다. 시리즈는 왼쪽 그림과 같이 한 가지 형식의 데이터만을 저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원으로 엑셀과 비슷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렇게 2차원 테이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로그램은 엑셀 이외에도 관계 데이터베이스, 키 밸류 스토어 등 대부분의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데이터 프레임이 이와 같이 다양한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호환해 즉시 로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보스에서 인용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가는 업무 시간 중에 80% 정도를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업무길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걸까요?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을 말하자면 요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의 정의는 데이터를 분석 및 처리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잡음이 섞인 데이터에서 순수한 데이터만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번역을 위한 음성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섞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티팩트는 이상하게 반복적으로 왜곡이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정 카메라 렌즈에 얼룩이 있다면 그 카메라에서 수집된 사진만 이러한 왜곡이 발생하겠죠. 다음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 데이터가 수집할 때마다 오차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집에 체중계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굴곡이 있어서 어디에 체중계를 놓고 몸무게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치는 대부분의 데이터와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는 특이값인데요.
돌연변이가 탄생하는 경우와 같이 좋은 발견이 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의 일반적인 경향을 달리 해석하게 하는 오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는 수집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응답자가 대답하지 않는 항목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자, 다음은 오류입니다.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경우를 말하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중간에 잘리기도 하고 잘못된 특수 문자가 들어온다거나 오타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중복은 의도치 않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DA는 수집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그래프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과정이죠. 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주로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 셋 확인 단계에서는 변수를 확인합니다. 범주형 변수인지 연속형 변수인지 그리고 데이터들의 기술 통계 값을 확인하고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선형 관계인지 비선형 관계인지를 따져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데이터가 얼마나 있고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의미가 있는지 등을 사전 평가하는 단계죠. 결측값 처리는 최근 데이터 공유 열풍과 함께 고민해보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분석을 위해 계획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빈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를 잘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소모하게 되죠. 다음은 이상치 처리입니다. 이상치는 일반적인 패턴과 다르게 보이는 매우 특이한 데이터로 노이즈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특성 공학인데요. 기존의 데이터를 좀 더 분석에 유리하도록 하는 공학적 기술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 유용한 도구는 바로 판다스입니다. 판다스는 데이터셋 확인, 통계 처리, 결측값 처리, 이상치 처리, 시각화까지 전처리에 필요한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로딩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 화면은 구글 콜앱에 작성한 파이썬 코드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소방청 구조활동 현황 파일을 판다스를 통해 읽고 제어하는 내용입니다. 본 과정은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문법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리 작성해 놓은 소스 코드입니다. 각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데이터를 콜앱에서 읽어드리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하기 위한 코드고요.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인증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 요청이 나타나고요. 계정에 로그인을 하면 구글 드라이브 액세스를 허용하겠는지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인증 코드를 이렇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코드를 입력하라는 박스에 복사한 인증 코드를 붙여 넣고 엔터를 누르시면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컨텐츠 G 드라이브로 마운트가 된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방청 데이터를 읽기 위해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경로를 설정해 줘야 하는데요. 저희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하면 홈 드라이브에 소방청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을 보시면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라는 경로가 있고요. 그리고 소방청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CSV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구글 로그인을 했을 때 드라이브의 최상단 디렉토리에 이렇게 소방청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져 있으면 이 소스 코드에서 컨텐츠
G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여기까지가 홈 디렉토리 최상단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새로 만든 디렉토리가 바로 소방청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콘텐츠에서 소방청 데이터로 기본 경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내 CSV 파일을 읽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 실습을 할 건데요. 자,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임포트하고 그리고 소방청 구조 활동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로딩할 계획입니다. 판다스의 read cs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이 걸린 이후에 파일이 열립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완료되면 왼쪽에 삼각형이 돌지 않고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df head라는 것은 가장 상단에 5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코드입니다. 엑셀에서 봤던 데이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 현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고 원인부터 발생 장소, 사고 원인, 종별 등등 많은 속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전처리가 가능한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장에서는 3절에서 로딩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의 규모나 형식과 같은 데이터셋의 정보를 얻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는 데이터 현황을 조회하고 결측치나 이상치 여부를 파악하며 변수의 종류를 파악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구조 활동 현황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규모를 보기 위해 shape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첫 번째 결과값은 레코드 수인데요. 392만 4247개의 레코드로 구성된 데이터고요. 10개의 속성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번호, 신고, 년, 월, 일 등 총 10개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df info는 데이터 현황을 보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해보시면 총 몇 개의 레코드가 있고 10개의 칼럼이 있는데 각 칼럼의 데이터 타입을 또 보면 하나는 인티저고 나머지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보통 오브젝트는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시다시피 대부분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보면 299.4메가를 초과하고 있다 알 수 있고요. 다음은 df collings인데요. 이것은 현재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칼럼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고 원인에 대해 한번 집중해 볼 텐데요. 사고 원인은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네, 이 경우는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카테고리 데이터처럼 연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수치형 데이터가 아니라 몇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를 다룰 때 몇 종류가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즉, 사고 원인이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럴 때 이 코드를 수행을 하면요, 총 32개의 사고 원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고 원인 32가지를 보고 싶을 때는 아래의 코드를 수행하면 잠금장치, 개방, 화재 등등 사고 원인을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 코드별 사고 종별로 보면요, 이것은 232개이고, 자,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면
대략 뭐 사고 원인, 코드명, 사고 종별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화재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5개 데이터를 보면요. 아까보다 많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컬림이나 속성, 필드 이렇게 모두 다 유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의 규모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번에는 44000, 44,000개의 18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데이터 현황을 보면 아까와는 조금 차이가 존재하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위에 데이터를 보면요. 2가지 컬링과 D타입만 있는데 아래 출력은 조금 더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0번부터 16번까지는 44435 44,435개 그런데 마지막 지번동에서는 44404 44,404개 즉 33개가 모자릅니다. 즉 결측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측치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임의값으로 채우거나 평균값을 취하거나 결측치를 지워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 목적에 맞게 결측치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번동이 널인 데이터의 개수 33개, 이 33개가 지번동이 아무 값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그런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면 지번동이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코드가 지번동을 결측치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결측치가 존재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결측치 처리 전의 데이터 규모와 처리 후의 데이터 규모를 비교하는 소스 코드인데 이 드롭나라는 함수를 이용해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측치 처리 전에는 44,435, 처리 이후에는 44,404, 즉 전체 데이터셋에서 지번동이 결측치인 데이터를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데이터 다시 현황을 파악하면 모든 속성들이 이렇게 44,404 토탈 레코드도 44,404 이렇게 결측치가 처리가 됐습니다. 네, 이제 5장에서는 데이터를 다각도로 제어하고 데이터를 특정 조건으로 그룹화하며 집계값을 산출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제어 기능은 특정열 추출 기능, 조건에 맞는 데이터 선택 기능, 정렬 기능, 집계값 추출 기능을 활용해 전국에서 가장 화재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시군구별 피해 현황, 그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사고 유형은 이와 같이 데이터에 대해 질문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선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 중에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지 않고 특정 열만 출력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3피해 소개, 발화 원원 2가지 속성만을 선택해서 최근 5개의 데이터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집계 연산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총합을 볼 수도 있고요. 조건에 맞는 데이터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몇 건인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를 정렬할 수도 있어서 선택된 데이터를 내림차순으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다음과 같이 사망자 수를 내림차순으로 또
볼 수가 있어서 거의 사망 사고는 지금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발화원별로도 사고 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원별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지 이것도 집계의 한 수입니다. 작동기기, 담뱃불이 많이 일어나고 미상도 꽤 많은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다음은 시군구별 사고 수를 좀 집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군별로 집계를 해보면 어떤 시에 어떤 구에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집계를 해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사고 피해 현황이 평균을 집계하면 평균 인명 소개 피해 및 재산 피해 소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젠 판다스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핸들링하고 집계도 해보고 결과를 향후에도 차트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